당장 나가세요. 여긴 당신들이 올 자리가 아니에요. 사돈 어머니 최순자의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68살 하얀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두른 여자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 2층 전체를 빌렸어요. 아들 생일 잔치였습니다. 나는 김영수입니다. 65살이고 아내 박미숙과 40년을 살았어요. 아들 준호는 35살 작년에 최지은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평생 공무원이었어요. 시청 토목과에서 일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아내는 중학교 음악 교사였습니다. 지은이 아버지 최민수는 대학 교수였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어머니 최순자는 피아니스트였고요. 집안이 대단했어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고 아버지가 판사였다고 들었습니다. 강남에 2층 집을 갖고 있었어요. 준호 생일이었습니다. 35번째요. 지은이 부모님이 식당을 예약했어요. 우리한테도 오라고 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은이 친척들이었어요. 교수, 의사,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모두 품위 있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복, 갈비찜, 한우가 차례로 나왔어요.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코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데서 하실 필요 없었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사위 생일인데. 최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은 대학 이야기, 학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끼지 못했습니다. 대화 주제가 달랐어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큰 케이크였어요.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촛불을 껐어요. 우리 아들 소원 빌었어? 내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 준호가 웃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최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위 생일을 축하하러 모였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순자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문 사람들만의 모임입니다. 학연, 지연으로 모인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준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최순자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이 자리와 어울리지 않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세요, 주변 분들을. 모두 사회 지도층이십니다.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법조인 분들이요. 준호 아버님은 공무원이셨죠? 말단 공무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단이 아닙니다. 저는 팀장까지 했어요. 아, 팀장이요? 그래도 결국 공무원이잖아요. 지은이 친척 중 한 명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음악 교사셨다고요? 중학교요? 네, 그런데요. 우리 집안은 다 서울대 나왔어요. 최소한 연세대, 고려대는 나왔고요. 준호 부모님은 어디 나오셨죠? 지방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엄마.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너 앉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최민수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긴 당신들이 올 자리가 아니에요. 그 말이 귓전을 쳤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아내도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였어요. 아빠, 엄마.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우리 나갈게. 아빠,
너는 여기 있어. 내 생일이잖아.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2월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여보, 말 걸지 마. 지금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응암동이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산 곳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15평 아파트였어요. 구옥이었습니다. 재건축 대상이었지만 언제 될지 몰랐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좁았습니다. 거실이 작았어요. 주방도 작았습니다. 방이 2개였는데 하나는 준호 방이었어요. 그대로 놔뒀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그럼 왜 저래? 모르겠어. 학벌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우린 평생 떳떳하게 살았잖아. 아내가 울었습니다. 나도 울고 싶었어요. 참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럴 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아파트들이 보였어요. 우리 동네였습니다. 가난하진 않았지만 부자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이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최순자의 차가운 목소리가요. 사람들의 비웃는 눈빛이요. 말단 공무원, 지방대, 이 자리와 안 맞는다. 그 말들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부끄러운 사람일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월급으로 집 사고 아들 키웠습니다. 빚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아들 생일 자리에서요. 학벌 때문에요. 집안 때문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내가 들을까 봐요. 밤은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이 퀭퀭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은 눈으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밥 먹어. 식욕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였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응, 어제 정말 죄송해요. 됐어. 아니에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따졌어요. 그랬구나. 왜 그러시냐고 아빠 엄마가 뭘 잘못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뭐래? 우리 가문 체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체면? 주변 사람들이 다 교수, 의사, 변호사인데 공무원 집안과 사돈 맺은 게 창피하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빠, 저 지은이랑 헤어질까요? 무슨 소리야? 아빠, 엄마가 이렇게 상처받으시는데 너는 지은이 사랑하잖아. 사랑하죠. 근데 그럼 됐어. 부모 문제는 부모가 해결할게. 아빠, 너는 지은이 잘 챙겨. 알았지?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헤어진다고 해? 응. 내가 말렸어. 잘했어. 지은이는 좋은 앤데 부모가 문제지. 그러게. 점심때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최순자였어요. 사돈 어른. 네.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요? 어제 일 때문에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어디서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문자가 왔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주소였어요. 여보, 같이 가자. 그래.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나는 양복을 입었어요. 아내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3번 갈아타야 했어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거리가 달랐어요. 깨끗했습니다. 고급 차들이 다녔어요.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큰 2층 집이었어요. 대문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원이 있었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나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평수보다 넓었어요.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최순자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있었어요. 비싸 보였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진품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소파가 푹신했어요. 최민수도 나왔습니다. 집에서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네. 가정부로 보이는 여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비싼 찻잔이었어요. 금태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드세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었어요. 어제 일로 불편하셨죠?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요? 주변 분들이 다 우리 학교 동문들이거든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신 분들이요. 그런데 사돈 어른들은 지방대 나오셨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내가 물었습니다. 창피하죠. 우리한테 창피하다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대학 교수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가셨어요. 임정에 계셨죠. 아버지는 대법관이셨고요. 집안 대대로 법조인, 교육자, 의사들이에요. 최소 학벌이 서울대예요. 그래서요? 사돈 어른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거죠. 격이 다르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학벌, 집안, 경제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준호가 우리 딸 만난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요. 아들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단 공무원 아들이라고. 말단이 아닙니다. 내가 소리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팀장이셨죠?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뭐가 어때서요? 별로잖아요. 우리 기준에선 우리는 준호가 최소한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직이길 바랐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은. 준호는 대기업 다닙니다. 과장이잖아요. 임원도 아니고. 그래도 딸이 좋아한다기에 허락했어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어제 보니까 너무하더라고요. 뭐가요? 사돈 어른들 옷차림이요. 그게 뭐예요? 아내가 입고 있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백화점 세일 때 산 정장이었어요.
평범하게 입었는데요. 평범하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어제 모임은 고급 모임이었어요. 최소한 명품은 입고 오셔야죠. 보세요, 제 옷. 최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거 한복 맞춤이에요. 300만 원짜리요. 목걸이는 진주예요. 5천만 원이고요. 사돈 어른들은 얼마짜리 옷 입으셨어요? 10만 원쯤 됩니다. 10만 원? 최순자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10만 원짜리 옷 입고 오시면 우리가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집도요. 응암동 15평이라고 들었어요. 네. 우리 집은 45평이에요. 땅값만 70억이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같은 사돈이에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호 좋아해요. 착하고 성실하니까. 근데 사돈 어른들은 싫어요. 칼로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격이 안 맞아서요. 격이 안 맞다고요? 네. 우리는 상류층이에요. 사돈 어른들은 중산층이고요. 중산층이 뭐가 어때서요? 어울리지 않죠. 우리랑 앞으로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되도록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안 마주치다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끼리 할 테니 사돈 어른들은 따로 지내세요. 그럼 준호는요? 준호는 우리랑 지내면 되죠. 우리 사위니까. 아들인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위예요. 우리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돈 어른들은 물러나 계세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소리쳤습니다. 왜 말이 안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아들입니다. 결혼했으면 우리 사위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순자가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주 태어나면 우리가 키울 거예요. 네. 사돈 어른들 집은 좁잖아요. 손주 키우기 안 좋아요. 우리 집은 넓으니까 손주방도 만들 수 있고요. 손주는 우리도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 보시면 되죠. 가끔이요? 네. 석 달에 한 번? 우리가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석 달에 한 번이라고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어쩔 건데요? 사돈 어른들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거니까요. 무슨, 준호는 우리 말 들어요. 지은이도 우리 딸이고요. 둘 다 우리 편이에요. 사돈 어른들은 이제 뒤로 빠지세요. 조용히요. 최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다음부턴 큰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바쁘니까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정원을 지나 대문으로 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우리와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보였어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 탔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어요. 여보,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정말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야? 아니야. 그럼 왜 저렇게 무시해? 모르겠어. 학벌이 전부야? 돈이 전부야? 우린 평생 성실하게 살았잖아. 그게 뭐가 부끄러워? 아내가 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나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3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좁았어요. 최신의 집과 비교됐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못 볼 수도 있어. 아니야. 석 달에 한 번이래. 그것도 저 사람들 기분 좋을 때만.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함께요.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최순자의 차가운 말들이요. 격이 다르다. 중산층, 물러나 계세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일까요? 평생 떳떳하게 살았는데요.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 내가 힘들어질 거야.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더 중요해요. 고맙다, 아들. 하지만 준호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지은이는 집에 있어요.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상했어요. 눈밑이 거뭇거뭇했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어? 아빠,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한테 선택하래요. 선택? 부모님을 택할 건지, 지은이를 택할 건지요. 뭐,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부모님 편만 들면 지은이랑 이혼시키겠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도. 회사가 왜? 장인어른이 우리 회사 고문이세요. 그래. 네. 대학 후배가 사장이거든요. 장인어른 영향력이 있어요. 설마. 어제 사장님한테 불려갔어요. 집안일 잘 처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암묵적인 경고예요. 장인어른 말 안 들으면 회사 생활 힘들어진다는 거죠.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빠, 저 어떡해요? 지은이는 사랑하는데. 근데 아빠 엄마도 소중한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 눈에서요. 아빠가 미안하다. 왜요? 아빠가 더 잘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대 나왔으면 돈 많이 벌었으면. 아빠, 준호가 나를 안았습니다. 아빠 잘못 없어요. 아빠는 최고예요.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든. 고맙다. 준호가 저녁 먹고 갔습니다.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어요. 다음 날 최순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준호 좀 설득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우리한테 대들어요. 사돈 어른들 편만 들고요. 그건 준호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효도를 해야죠. 우리한테도 효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돈 어른들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중요해요. 준호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말 들으라고요. 그건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뭐가요? 준호 회사 생활 힘들어질 거예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에요. 여보, 어떻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준호 회사에서 잘리면 재취업도 어려울 텐데. 35이면. 알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또 일이 터졌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왜?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네. 석 달 됐대요. 축하한다, 아들. 근데 아빠, 왜?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손주는 절대 아빠, 엄마한테 안 보여주겠대요. 뭐? 제가 계속 부모님 편 들면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겠대요. 그게 말이 돼? 법적으론 문제 없대요. 친권자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울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빠, 너는 지은이 잘 챙겨. 알았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대. 정말? 응. 아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곧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못 볼 수도 있어. 그치? 석 달에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고, 아예 못 볼 수도 있고,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난 못 살아. 손주도 못 보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이렇게 벌 받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추석에 어디서 지내세요? 집에서 지내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괜찮아. 너희끼리 지내. 아빠, 제 생각엔. 준호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싫어하실 거야. 네. 추석은 즐겁게 보내야지. 우리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 아빠,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우리 둘뿐이었어요. 아내가 전을 부쳤습니다. 나는 상을 차렸어요. 소박했습니다. 둘이 먹기엔 많네. 그래도 명절인데 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어요. 작년엔 준호랑 같이 먹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내년엔 손주도 있을 텐데 우리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어. 거짓말 같았습니다. 나도 확신이 없었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여보, 응? 우리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가 봐.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무시당해?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좁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아빠, 추석 잘 보내셨어요? 응. 너도? 네. 근데 아빠, 왜? 장모님이 오늘 발표하셨어요. 뭘? 손주 태어나면 이름도 최 씨로 할 거래요. 뭐? 성을 엄마 성으로 따르게 한대요. 그건 준호 성인데 저도 반대했어요. 근데 안 들으세요. 그리고 돌잔치도 최 씨 집안 사람들만 초대한대요. 우리는요? 초대 안 한대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집안 잘 만났으면. 준호야. 네. 너는 잘못 없어.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어요. 손주를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예요. 돌잔치에도 못 갈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 최 씨였습니다. 우리 손주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여보, 어떡해. 아내가 울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새벽이 됐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뭔가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약자였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최신에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준호한테서 연락이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전화했어요.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저 자천시켰어요. 뭐?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됐어요. 왜? 장인어른 영향력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근데 현실이에요. 월급도 깎였어요. 200만 원이나. 준호야, 괜찮아요. 제가 버틸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무했습니다. 아들 직장 생활까지 방해하다니요.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영수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최진수? 누구지? 최순자 씨 남동생입니다. 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전화로는 어렵고요. 내일 만날 수 있으세요? 어디서요? 종로구 인사동에 찻집이 있어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최순자 씨 남동생이 만나자네. 왜? 모르겠어. 할 말이 있대. 조심해. 뭔가 함정일 수도 있어. 알았어. 다음 날 오후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작은 찻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구석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진수 씨? 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제 누나 때문입니다. 최순자요. 누나가 김영수 씨 가족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족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사과를? 누나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최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누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전교 1등이었죠. 서울대 음대 수석 입학했어요. 유명했죠. 젊을 때 콩쿠르도 나갔어요. 근데 손을 다쳤어요. 20대 중반 때요. 교통사고였죠. 그 후로 피아노를 못 쳤어요. 꿈이 무너진 거예요. 최진수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부터 누나가 변했어요. 학벌에 집착하기 시작했죠. 자기는 못 이룬 꿈을 딸한테 투영했어요. 지은이한테요. 지은이도 서울대 가야 한다고, 좋은 집안 남자 만나야 한다고 강요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 자랑을 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 아버지가 판사였다.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네.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맞아요. 근데 말단이었어요. 임정에 있긴 했는데 그냥 심부름꾼이었죠. 아버지도 판사 맞아요. 근데 대법관은 아니었어요. 지방법원 부장판사였죠. 그럼 왜? 누나가 과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최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최민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교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교수 아니에요. 부교수예요. 그것도 비인기학과예요. 경제학과 맞는데 특수 분야라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집도요. 강남집. 네. 대출이 엄청나요. 10억 넘어요. 정말요? 네. 겉으론 잘 사는 척하지만 실제론 빚더미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최진수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이 불쌍해서예요. 누나가 자기 콤플렉스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최진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나 집 대출 서류 사본이에요. 이걸 왜? 혹시 몰라서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누나한테 당했어요. 네, 제가 사업하다 망했거든요. 5년 전에요. 누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2억이요. 거절당했어요. 아니, 거절도 아니에요. 무시당했죠. 최진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실패자한테 돈 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했죠. 그때부터 연락 끊고 살았어요. 5년 동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김영수 씨 도와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 서류 잘 보관하세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진수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류를 봤어요. 대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40억 원이었어요. 집값이 50억이니까 10억은 자기 돈이었겠죠. 하지만 40억 대출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수 씨 급여 명세서도 있었어요. 월 70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어요. 대출 이자만 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까지 하면 빠듯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봐. 뭔데? 최순자 씨네 대출 서류야. 아내가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40억? 응. 생각보다 빚이 많네. 그러게. 그리고 이거. 월급이 700만 원? 최민수 씨 급여 명세서야. 생각보다 적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저 사람들 겉만 번지르르 한 거지. 아내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쓰려고? 모르겠어. 일단 보관해 두자.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 지은아,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지은아, 전 어머님, 아버님 좋아요. 진짜로요. 고맙다. 근데 엄마, 아빠가 만나지 말래요. 연락도 하지 말래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내 부모님 말씀 들어. 너 힘들어질 거야. 싫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제 시부모님이시잖아요. 고맙다, 지은아. 아버님, 제가 뭔가 방법 찾아볼게요. 괜찮아. 넌 몸 조심해. 아기 생각해야지.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부모와 달랐어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최진수 씨가 준 서류요. 무엇에 쓸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은이도 우리 편이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조금이지만요. 일주일 후 준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 제가 이직했어요. 정말? 네.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어요. 축하한다. 과장으로 복귀하고 연봉도 올랐어요. 잘 됐다. 이제 장인어른 눈치 안 봐도 돼요. 준호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빠,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래. 잘했다, 아들. 장모님이 화내셨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니까요. 조심해. 네. 아빠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준호가 이직했대. 정말? 응. 좋은 회사로. 다행이다. 이제 최신의 눈치 안 봐도 돼.
그럼 우리 손주도 볼 수 있을까? 아마도.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신애는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희망은 생겼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끝이 보일 거라고 믿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입원했어요. 진통 시작했어? 네.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알았어. 우리도 갈게. 아빠, 장모님이 오지 말래요. 죄송해요. 괜찮아. 너 지은이 잘 챙겨.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지 말래. 뭐? 최순자 씨가. 그게 말이 돼? 아내가 울었습니다. 손주 태어나는데. 할머니가 왜 못 가?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아들 낳았어요. 3.2kg예요. 건강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거였어요. 여보, 손주 태어났대. 정말? 응. 아들이래. 아내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보러 가자. 안 돼. 오지 말래잖아. 그래도 어떻게 안 가? 가자.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이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최지은 씨 병실이 어디예요? 3층 5호실이요. 근데 보호자만 출입 가능한데요. 저희가 시부모예요. 잠깐만요. 간호사가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산모 보호자가 면회 사절하셨어요. 네. 가족분이셔도 안 된대요. 손주가 태어났는데요. 죄송합니다. 규칙이에요. 우리는 로비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기다려보자. 1시간쯤 지났습니다. 준호가 내려왔어요. 아빠, 엄마, 아들, 미안해요. 장모님이 절대 안 된대요. 그래. 제가 아기 사진 찍어왔어요. 준호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아기였어요. 빨갛고 조그만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손주. 아내가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화면을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름은 뭐래? 최준우래요. 최씨? 네. 장모님이 외손자니까 성을 최씨로 한대요. 그래. 아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손주, 얼굴도 못 봤어. 사진으로만 봤어. 핸드폰으로.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인데.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 돌잔치 언제 해? 다음 달이요. 어디서? 호텔에서요. 강남 그랜드 호텔이요. 초대장 우리한테도 보내줘. 아빠, 장모님이 안 된대요. 상관없어. 보내줘.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초대장이 왔습니다. 준호가 몰래 보낸 거였어요.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갔어요. 연회장 입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잘 차려입었습니다. 우리도 정장을 입었어요. 깨끗하게 빨아서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최민수가 막아섰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초대장 보냈어요. 준호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래도 우린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돌아가세요. 안 돌아갑니다. 나는 최민수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풍선이 많았어요. 돌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최순자가 다가왔어요. 왜 오셨어요? 손주 보러 왔어요. 초대 안 했잖아요. 그래도 왔어요.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 부를 거예요. 그러세요. 부르세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우리 손주 보러 온 거야. 준우가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귀여웠습니다. 나는 다가갔습니다. 안 돼요. 최순자가 막았습니다. 왜요? 당신들 손주 아니에요. 우리 손주 맞아요. 성이 최 씨예요. 우리 손주예요. 준호 아들이니까 우리 손주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싫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다가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아, 안아보세요. 정말? 네. 할머니시잖아요. 지은이가 아기를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받아 안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우리 손주,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최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에요. 당장 아기 빼앗아. 싫어요. 뭐? 저도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었어요. 넌 내 딸이야. 내 말 들어야지. 저도 제 의견이 있어요. 지은이가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대들었습니다. 준호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에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데요? 학벌이요? 돈이요? 당연하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처럼 잘난 척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전 지쳤어요, 엄마. 맨날 체면 차려야 하고, 남 무시해야 하고. 지은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알아요. 뭘? 우리 집 빚 많다는 거요. 최순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40억 대출 있잖아요. 이자만 월 1,000만 원이 넘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빠 월급이 700만 원인데 어떻게 생활해요? 지은아, 닥쳐. 카드빚도 있죠? 3천만 원? 입 닥쳐. 겉으로만 잘 사는 척하면서. 그만해. 최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출이 40억? 서울대 교수 월급이 700만 원밖에 안 돼? 빚이 많네. 그러니까 저렇게 허세 부리는 거구나. 최민수 얼굴도 빨개졌습니다. 다들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전부 사실이에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진수 씨가 준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대출 서류예요. 급여 명세서도요.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보려고요. 정말 40억이네. 이자만 1,000만 원 넘는데 어떻게 살아? 최순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최진수 씨한테 받았어요. 진수가? 네. 동생분이 많이 서운했나 봐요.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셨다면서요? 실패자한테는 돈 못 빌려준다고요? 최순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판사 맞는데 대법관 아니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다고요? 그만해요. 왜요? 사실인데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과장했구나. 허세였어.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만 하세요. 왜요? 우리한테 하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우리 무시하고 쫓아내고 손주도 못 보게 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가난해서요? 학벌 없어서요? 우린 평생 떳떳하게 살았어요. 빚도 없고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어요. 당신들보다 나아요. 그 말에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순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요.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요. 크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다 듣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최순자가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최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준우를 안고 있는 아내에게 갔습니다. 우리 가자. 응.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음에 또 봬요. 그래. 조리 잘해. 우리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응. 후련해? 응. 나도. 우리는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용했어요. 준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걱정됐어요. 여보, 준호한테 전화해 볼까? 아직은 놔두자. 근데 힘들 거야. 지금 며칠 더 지났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최순자와 최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초라해 보였어요. 화려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옷이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사과요? 네. 그동안 너무 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순자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벌, 집안, 돈. 그런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최순자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돌잔치 날. 사람들 눈빛 봤어요. 경멸하더라고요. 저희를요. 빚 많은 주제에 허세 부린다고. 그리고 친구들한테서 연락 왔어요. 우리 상황 알게 됐다고. 최순자가 울었습니다. 다들 멀리 하더라고요. 그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그제야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저랑 똑같았다는 걸요.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최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소문났어요. 교수들이 다 알더라고요. 제 월급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학생들도 알았어요. 수군거리더라고요. 창피했습니다. 정말. 최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뭐요? 제가 사돈 어른들한테 했던 게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요.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였어요. 비싼 차가 아니었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최순자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그냥 보리차예요.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사돈 어른, 저희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최순자가 물었습니다. 안 되면 괜찮아요. 저희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냥 손주만 가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손주는 우리 손주이기도 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봐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 문제요. 네. 최준우요. 이름 바꾸세요. 네. 김준우로요. 김씨 성으로요. 최순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에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당연히 김씨가 맞죠. 정말요? 네. 준호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손주를 우리 거라고 생각한 게요. 손주는 사돈 어른들 손주이기도 하죠. 같이 키워야 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대출 때문에 힘들어요. 집을 팔까 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작은 아파트요. 전세로요. 이제 허세 부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도 학교 그만둘 거예요. 네.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사표 냈어요. 어제요. 왜요? 힘들어요. 교수들 눈빛이. 그리고 사실 적성에도 안 맞았어요. 그럼 뭐 하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일단 쉬려고요. 그동안 너무 무리해서 살았어요. 체면 때문에요.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피아노 학원 시작하려고요. 피아노요? 네. 옛날 꿈이었거든요. 가르치는 게요. 손을 다쳐서 연주는 못하지만 가르칠 순 있어요. 작은 학원이지만 행복할 것 같아요. 최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사돈 어른.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으로서요. 가족으로서요. 이번엔 제대로요. 서로 존중하면서요. 아내가 나를 봤습니다. 눈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최신애가 우리한테 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무시당했던 일, 쫓겨났던 일, 손주 못 봤던 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앉은 사람들은 달라 보였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했지만 진솔했어요. 좋습니다. 정말요? 네. 다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최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네. 학벌이 어떻든 돈이 없든 우리도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존중해 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한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침이요? 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해주셨어요. 학벌, 돈, 집안. 그런 게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걸요. 사돈 어른들은 그걸 갖고 계셨어요. 떳떳함, 성실함, 진정성을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배우겠습니다. 사돈 어른들한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내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였습니다. 맛있어요.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집밥 맛이에요. 정말로요. 고맙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외식했거든요. 바빠서요. 근데 이게 더 좋네요. 따뜻해요. 식사 후 최신의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손주 데리고요. 정말요? 네. 자주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마워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응. 잘한 거 맞지? 응. 용서해줘서? 응. 사람이 변했어. 진심으로.
나도 그렇게 느꼈어. 이제 좋아질 거야. 그래.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아빠, 응. 장인어른, 장모님 다녀가셨죠? 그래. 어떠셨어요? 많이 달라지셨더라. 다행이다. 너 걱정 많이 했구나. 네. 둘 다 제 부모님이시니까요. 알아. 아빠, 다음 주에 갈게요. 준우 데리고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아빠.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이제 손주 자주 보겠네. 그러게. 행복하네. 응.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어요. 이제 빛이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도 주말, 우리 집 거실은 사람들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준우가 뛰어다녔고 둘째 딸 서연이는 며느리 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최순자는 부엌에서 아내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간 좀 봐줘요. 아, 짜다. 물 좀 더 넣어요. 역시 사돈 어른 입맛이 정확해요. 둘의 대화가 부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전에 팽팽하던 기운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최민수는 거실에서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 어른, 이 집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요? 원래 우리 집이 허름하고 좁아서 편한가 봐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최민수도 크게 웃었습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진짜요. 준우가 공을 들고 와서 제 무릎에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공놀이 하자. 그래, 가자. 공이 거실을 굴러갔습니다. 준우는 크게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최순자가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며 말했습니다. 아휴, 저게 우리 준우 맞아요? 왜 이렇게 밝아졌대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이 편해지니까 애들도 편해지는 거지요. 식사 시간이 되어 상이 차려졌습니다. 잡채, 불고기, 전, 두부조림. 식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우가 자리에서 들썩이며 외쳤습니다. 우와, 잔치다? 모두 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 이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사람 냄새 나는 밥상요. 최민수가 맞장구 쳤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식당에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아내는 사돈 어른에게 나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네, 직업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훨씬 가볍습니다. 지은이가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요즘 너무 좋아 보여요. 최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게 인생 두 번째 시작 같아요. 식사가 끝나자 모두가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자들도 접시를 닦고 정리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준우와 서연은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최순자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최민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받아주지 않았으면 절대 못 왔죠. 제가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지요. 최순자는 손을 모으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할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분홍색으로 물드는 걸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이제 좀 마음 편하다. 나도 그래.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불 켜진 거실은 포근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 그릇 정리하는 소리, 가족들 웃음. 모든 것이 온기처럼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진짜 잘 살았지? 응, 잘 살았어. 힘들었는데도 끝까지 버텼잖아. 그랬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응. 아내는 제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습니다. 창밖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거실 불빛만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산 가자. 그래, 가자. 우리는 등산복을 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마주 잡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나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한 줄, 그리고 구독 부탁드려요.